첫 번째 가보죠. 연쇄살인 권재찬 감형이군요. 자, 이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이 사람 2명, 공범까지 2명 연쇄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권재찬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자, 앞서 1심에선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제목을 보아하니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감형이 돼서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에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를 했는데 오늘 2심 재판부가 1심 사형 판결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권 씨의 강도살인, 살인 그리고 사체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1심과는 달리 계획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은밀하게 범행을 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 피해자로부터 성적 모욕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는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피해자 유족 측은요. 재판부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예. 저는 솔직히 2심에서 무기가 나올 거라고 99%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범 아닌 듯도 5명을 죽였는데 1심에선 사형이었다가 2심에선 무기로 감형됐거든요. 자, 권재찬 본인도 저 사형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재판부가 어떻게 하면 사형을 안 내릴까 막 핑계를 찾는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 판례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게 지금 판례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심이나 2심 하급심에도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건 보면 정말 사형 선고하는 게 드물고요. 무기징역이 좀 더 많습니다.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극단적인 문제가 있죠. 뭐냐면 무기징역은 형이 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의 사형이 폐지된 국가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자, 일단 다음 넘어가죠. 기절한 뒤에도 퍽퍽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검은 옷 입은 남성,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주먹질을 계속 저렇게 합니다. 자, 그러더니 또다시 계속 주먹을 퍽퍽 내려 꽂는데 일행들이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에요. 바닥에 쓰러진 저 피해자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자, 이후에 또 저렇게 가는가 싶더니 또 와서 발길질을 합니다. 자, 소장님,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그 영상으로만 보면 뭐 굉장한 보복감이 있는 듯한 그런 폭행인데 알고 보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에 오전 3시쯤에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인데요. 이 둘은 가해 남성이 둘입니다. 둘은 사촌지간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피해자는 전혀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인데 전날 저렇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쳤죠. 근데 피해자가 얘기하기로는 난 그냥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 가해 남성들이 일당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고 그 시비 때문에 싸움이 좀 났는데 이렇게 집단 폭행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가해자들은 아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싸움이 나서 이 스마트폰도 훔쳐가거든요. 나는 스마트폰도 내가 가져간지도 기억도 안 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폭행 사건이긴 하지만 8주라 해서 굉장히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이 사건 지금 2명 이상이 1명을 지금 폭행하기 때문에 공동 폭행, 상해죄 이러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 30대는 상해, 20대는 절도 폭행 이렇게 따로따로 입건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서로 도와가면서 폭행을 행사 안 했고 한쪽은 말리려고 했다라는 게 좀 인정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는 같이 했다고 보는 그런 게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 폭행이 되는 거하고 따로따로 분리로 입건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따로따로 지금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뉴스 이어가죠. 인천에서 천안 택시비 먹튀입니다. 자, 지금 공분을 낳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인천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저렇게 차도를 가로질러서 택시 막 불러 세웁니다. 아, 저 할머니가 사고 당했어요. 천안까지 좀 가주세요. 자, 천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택시비 줄 겁니다. 하자 저렇게 기사님은 내 일처럼 번개같이 달려서 저 남성 태우고 천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기사님 저랑 같이 택시비 받으러 가죠. 하길래 기사님 당연히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저렇게 따라갑니다. 저 남성. 자, 거리를 좀 벌리는가 싶더니 저렇게 왜 이렇게 앞질러 가지? 하는데 헤헤 나 먹튀인데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나쁜 놈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천안까지면 택시비가 도대체 얼마야 도대체?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 남성이 먹튀한 택시비가 13만 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인데요. 이 남성은 인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할머니가 차 사고 당했다면서 천안까지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택시기사가 요금을 협의하려고 하니까 도착하면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계신 곳까지만 같이 가주면 택시비 내줄 거다. 다소 횡설수설 말을 한 뒤에 일단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아무데나 세워달라고 하길래 기사가 어느 건물로 가면 되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가봐야 알 것 같다면서 일단 같이 내리게 됐는데 저렇게 그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택시기사가 남성 잡기 위해서 소리를 치면서 쫓아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현재 주변 CCTV 토대로 해서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택시 기사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해준다고 해요. 아이고, 어떻게 편안하게 모셔다 드려야겠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이 택시 기사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가셨다. 이 우리 아버지 허탈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설마 우통 벗었다고? 한 래퍼가 말이죠. 이 윗옷을 탈의한 채로 러닝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대한민국의 경찰도 이거 맞습니까 이거? 보기에 아니 남들 어디 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경찰밖에 없잖아요. 경찰이 더 많네. 아니요, 저기 사람 없어. 아니 와 나라 들아. 아니 뭔데 왜 터치한대? 사람들 자기들이 신고했냐고요. 내가 이거서 태직 날 좋아가지고 옷도 깔 수 있지 북한이냐고 이게. 뭘 집에 가서야 태양이 집에 있나? 그럼 뭐 수갑 채워라. 수갑 채워라. 바지 올리라 어디 봐라 이 들이 와 이씨인데. 하하,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운동하는 사람들 왕왕 보긴 하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갔던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래퍼 빅베이빗인데요. 최근 대구에서 태닝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러닝을 즐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해당 래퍼가 자신의 SNS에 중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내 차림새가 왜 불법이냐라고 물으니까요. 경찰은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들 보는 데서 옷을 벗고 있어서 주의를 주는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래퍼는 여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옷 벗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것도 못하면 북한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시면 과다 노출로 단속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결국 그 신원 파악을 해가는데요. 여기서 이 래퍼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게 맞냐면서 의문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재차 남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주의 준다면서 그러다가 이 래퍼 몸에 손을 대게 됐고 그러자 갑자기 이 래퍼는 욕설을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맞냐? 계속해서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이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장님이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셨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저희 과다 노출로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끌어날 수도 있지만 여성이 아닌다면 남성 상의 탈의 가지고는 저희가 과다 노출로 이끌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신원은 파악한 다음에 그냥 그 뭐 체포는 못 하니까 그렇게 신원만 파악하고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도 짧게요. 뭐 이제 공연 음란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통이나 위상의를 벗는다 해가지고 음란한 행위라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성적 수심을 줄 만한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한다면 과다 노출죄인데 그것도 중요 부위 노출해야 되는데 남성의 가슴이나 윗부분이 중요 부위를 할 수 있냐 그 부분도 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팀장님 말씀처럼 뭐가 됐든 신고는 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예, 가서 확인을 얘기할 해야 수 된다. 있는 거죠. 예, 얘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역주행의 추돌 사고까지. 도로 위에 아찔한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경찰차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앞에 유턴 차량 발견. 저거 설마 음주운전? 자, 지하차도를 빠져 나온 뒤 일단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 차다. 야, 너 차 세워. 정차 명령을 하는데도 저렇게 그대로 쉥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다 사고 날 뻔 아주 영화를 찍고 있어요. 자, 결국 반사경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자, 이제부터 운전자가 또 산으로 튑니다. 자, 쫓기는 추격전 끝에 지가 잡혀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자, 팀장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 남성 경찰에서 찾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낮 1시경에 그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지나던 경찰차가 보니까 지하차도에서 유턴한 차량이 있어요. 위반했죠. 그래서 서로 정차하라고 쫓았더니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하다가 아까 보다시피 반사경에 부딪혔는데 그럼 운전자가 보통 있어야 되는데 야산으로 도주를 했어요. 도망가봤자 경찰이 쫓아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이 절도 및 특수협박으로 수사를 받던 몽골인 불법 체류자다. 아하.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4월 28일 날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여친의 휴대전화를 뺏기도 하고 흉기로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을 있게 했었는데 이 몽골인이 사실 비자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고 신병은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를 합니다. 그럼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받게 되면은 강제 취방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마지막 가보죠. 남편이 싸준 쌈 먹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싸준 쌈을 시부모님 앞에서 받아 먹었다가 눈총을 받았다, 이런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일을 맞아서 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아내가 고기를 잘 굽기 때문에 도맡아서 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쌈을 싸더니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 입에 쏙 넣어줬던 거죠. 그걸 아내는 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 입에 묻은 밥풀을 떼서 먹고 아내가 목 막힌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음료수를 가져오고 이런 행각들을 벌였다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시부모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본인이 시어머님 앞에서 혹시 못할 짓 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도 웃고 있어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 동시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얘들 좀 봐. 니들 집에서 밥풀을 떼어 먹든 뭐라든 상관 않겠는데 어디 어른들 앞에서 얘들이 정말 아주 그냥 당신 좀 뭐라고 좀 해봐 좀. 뭐 좋을 때지 뭘 그래. 못 본 척하기 뭘 못 본 척. 아이고 은배야 이놈아,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낳고 미역국 먹은 줄 알아 이놈아. 동그라미 좋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그게 은배 오빠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당신 가만히 있어봐. 엄마, 내가 내 마누라 예뻐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 엄마 진짜 성격 이상하네. 엄마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자기야, X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시부모 앞에서 옛날 같은 분들은 보수적으로 남편이 이제 뭐 설거지 한다든지 저렇게 하면 뭐라고 했는데 지금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내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둘이 사이가 부부 사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마운 일이지 이게 화낼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좀 오버한 거다. 나 같으면은 오히려 더 해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소장님. 예. 네, 뭐 어쨌든 아이들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게 훨씬 다행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내는 게다가 뭐 이렇게 굽고 있었으니까 뭐 사실 잘못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며느리는 굽고 있었고 굳이 말하자면 아들이 좀 센스가 부족하다. 며느리는 이렇게 굽고 있으니까 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넣어주면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먹게 되는데 아들이 센스가 부족하다. 근데 저 박지훈 변호사님이 안 들면 제가 들 생각도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내 생일인데 얘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사랑의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표현도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소적 어떤 위치가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밥풀 떼 먹고 뭐 이렇게 쌈 싸주고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죠. 둘이 있을 때 앞에서 보는 데서 하는 거는 그분들이 뭐 행복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은 뭐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간은 서로에 대한 배려심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저는 아내분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남편이 안 했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집에서 또 안 할 거예요. 아, 또 괜히 진짜.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러고 있다. 아, 약 집에 올리려고. 가서요. 집에 가서 많이 먹여요. 밥을 다 먹어. 밥을 다 먹어라.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하시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이 여사님 보고 계시는 앞에서는 사모님한테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일부러 그럽니다. 더. 어머니 기분 좋게. 아,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그렇지만 또 뒤에 가서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아, 지금 이 여사님 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거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 눈치 챘을 수도 있고요. 아, 진짜? 괜히 이제 집에 대구에 집에 가면 물 좀 뭐 줘 이렇게 하지 절대 안 시키고 이런 거 없거든요. 거기서만 그럽니다. 아, 진짜. 그럼 사모님도 그냥 속아주시고. 속아주죠.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많은 가족분들이 시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태영킴님도 아, 그거 얘기된다. 센스가 너무 없으시다. 맞다. 바로 쌈 싸서 넣어주셨어야죠. 맞아.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밀크커피님도 아들 부부 사이 좋으면 좋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어릴 적금님 뭐라고 하려면 본인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캐나리님은 어차피 저것도 길어야 1년이다 하셨고요. 하지만 경아님은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선 좀 조심해야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잘못하셨던 걸로.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